아이토크 U! 안녕하세요. 아이존학과 정재림 원장입니다. 오늘은 안구건조증에서 굉장히 중요한 마이봄샘 기능부전 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자가포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제가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안구건조증은 우리가 눈물 성분 중에서 물 성분하고 기름 성분이 있잖아요. 물 성분이 부족할 때는 이제 수분 결핍형이고요. 기름 성분이 나쁘거나 부족하거나 한 것이 증발형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혼합형이고요. 사진에서 보면은 이렇게 초록색 띠가 저게 눈물 띠거든요. 눈물층의 양을 표시해 주는 건데 첫 번째 그림처럼 저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요. 두 번째 사진 보면은 굉장히 초록색 띠가 얇죠. 이런 수분 결핍형이 있는 환자들에서는 마이봄샘 기능부전은 대부분 정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혀 자가포셉을 해줄 필요가 없겠고요. 눈물 성분 중에 이제 수분은 주 눈물샘이 있고 부 눈물샘이 있는데 주 눈물샘은 슬픈 일이 있어서 울 때 그 눈물이 왕창 쏟아질 때 하는 그 눈물을 생성하는 게 주 눈물샘이고요. 우리가 평소에 눈을 촉촉하게 해주는 부 눈물샘은 주로 결막 표면에 있습니다. 부 눈물샘에서 수분을 형성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눈물의 기름층을 만들어내는 것이 마이봄샘이라고 하는 기름샘입니다. 우리가 상하 안검에 50개 한 60개 정도 존재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기름 성분, 그러니까 눈물의 증발을 막아주면서 눈 표면을 부드럽게 해주는 윤활 역할, 그것이 있어야지만 굉장히 잘 보이게 되거든요. 잘 보게 해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마이봄샘이고요. 노란색 바깥쪽에는 이제 피부거든요. 피부에서는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피지샘입니다. 씨붐이라고 하는 피지를 분비하는데 이 피지는 그 얼굴의 개기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피부를 보호해주는 성분인데 지용성입니다. 그래서 물하고는 절대 섞이지 않고요. 노란색 기름, 마이붐이라는 기름을 수용성 기름입니다. 그래서 수분하고 잘 조화를 이루면서 잘 보이게 해주고 눈의 윤활 역할을 해주는데 빨간 피부의 기름이 눈에 침범해 오면은 굉장히 눈이 뻑뻑하고 눈이 쓰라리고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피부의 피지가 눈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면서 눈물의 증발을 막아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마이봄샘이 보시면은 이렇게 포도송이 형태로 마이봄샘이 있고요. 이제 확대해 놓은 그림인데 하나씩 터져 나가면서 기름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분비가 돼서 마이봄샘 입구에서 분비가 돼야 되는데 보시면 첫 번째처럼 정상적인 이 덕트 구조가 있어서 눈물이 배출이 돼야 되겠는데 염증이 있어서 기름이 굳거나 그 입구가 막히면서 덕트가 확장되면서 이렇게 에트로피를 그 위축을 초래합니다. 그림처럼 이렇게 위축이 돼서요 완전히 퇴화되게 되거든요. 요 보면은 A가 정상적인 그런 포도송이 형태의 마이봄샘인데 염증이 진행되면서 입구가 막히고 마이봄샘이 굳으면서 B, C, D 이렇게 진행하다가 E처럼 완전히 퇴화돼서 이제 마이봄샘이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죠. 덜 심한 사람들은 온찜질하고 닦아주는 것만으로 해도 막아줄 수 있겠으나 굉장히 심하게 이렇게 막 치약처럼 굳은 사람들은 온찜질하고 닦는 것만으로 해결을 해줄 수가 없어요. 굳은 사람들은 짜줘야 돼요. 기름샘 분비 양상을 보면 우리가 0부터 그레이드 3까지 있는데요. 그레이드 0처럼 정상처럼 이렇게 맑고 깨끗한 기름이 나오는 사람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레이드 1처럼 이렇게 약간 뿌옇고 노랗게 나오는 사람도 사실 이 사람들도 하면 도움은 되겠으나 별로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은 온찜질하고 닦는 것만 해주면 도움이 되고요. 그레이드 2는 이제 반고체죠. 고체와 액체가 섞여서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레이드 3처럼 이렇게 치약처럼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짜주지 않으면 온찜질하고 닦는 거로 약해요. 이런 사람들을 오래 방치해주면은 중간 그림이나 오른쪽 그림 보면 완전히 다 막혀 있고 완전히 위축 퇴화가 돼 있잖아요. 이런 경우엔 짜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전에 짜주지 않으면요 완전히 막히거나 퇴화돼 버리거든요. 이러면 기능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평생 막 눈물을 달고 살아야 돼요. 그런 거를 예방해 주기 위해서는 짜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짜는 방법이 있겠고 면봉으로 짜는 방법이 있고 포셉으로 짜는 방법이 있는데요. 손가락으로 짜는 거는 이제 아무 때나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손하고 손톱에 굉장히 세균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이게 짜다가 오히려 세균 같은 것이 들어가서 막 다래끼 같은 게 오히려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별로 권장드리진 않고요. 면봉으로 짜는 방법도 면봉도 아주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사실 면봉이 되게 부드러운 것 같지만 눈에
때문에 점막에 닿게 되면 굉장히 따갑습니다. 점막에 손상도 많이 가기 때문에 좀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봉으로 짜는 거 별로 권장드리지 않고요. 소독된 포셉을 가지고 짜주는 것이 가장 위생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IPL을 하고 나서는 반드시 스퀴징을 해주죠. 일본의 레이코 아리타 박사가 그 두 가지를 비교한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그냥 온찜질하고 짜주는 것만 하는 거랑 IPL을 같이 하는 거랑 했는데 그 두 그룹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IPL을 받은 그룹에서 효과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IPL은 굉장히 강력한 빛 에너지를 투입을 해서 이 굳은 마이봄샘을 정말 강력하게 녹여주는 치료거든요. 굳었던 기름을 녹아서 쫙 잘 나오게 해주죠. IPL 효과가 처음에 확 좋았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더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PL 하고 나서 한 2주, 3주 정도 되면 좀 다시 불편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럴 때 일주일에 한두 번씩 집에서 짜주시면 그 효과가 훨씬 더 오래 가고요. 짜주시는 분들이 훨씬 더 IPL에 대한 반응도 좋고 더 빨리 회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병원에 와서 계속 해주면 제일 좋죠. 근데 이제 스퀴징을 해주는 병원들이 사실 얼마 없고요. 병원에 내원하는 그 시간과 비용 그게 너무 낭비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주 심하신 분들은 집에서 짜는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환자들이 그래요. 제가 이렇게 짜주면 너무 아파서 거의 죽을 뻔한데 집에서 제가 어떻게 짜요? 대부분 환자들이 그게 물어보시는데요. 굉장히 잘 짜십니다. 환자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잘 짜요. 왜냐하면 정말 아프더라도 짜고 나면 너무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꾹꾹 참고 잘 짜십니다. 그래도 나는 정말 너무 아파서 죽어도 못 자겠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살살이라도 짜라고 합니다. 살살이라도 짜면 그냥 온찜질하고 닦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래도 배출시키거든요. 굳은 마이봄샘을 살살 짜더라도 안 짠 것보다는 훨씬 좋기 때문에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짜는 것만큼 세게는 안 짜더라도 집에서 너무 아프시면 살살이라도 짜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이게 너무 좋아서 정말 매일 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권장드리진 않아요. 오히려 이게 짰을 때 얻는 효과도 있지만 짬으로 인해서 약간 무슨 감염 그런 것도 좀 초래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마이봄샘 너무 자주 짜면 약간 파괴된다라는 그런 말도 파괴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걱정도 있기 때문에 매일 짜는 건 권장 안 드리고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자가 포셉 하는 법을 궁금해 하셔서 직접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가 포셉을 하기 전에 손도 깨끗이 씻고 하는 게 중요하고 저 온찜질을 먼저 하고 하는 게 좋겠고요. 자, 포셉을 알코올 수압으로 소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국에서 이렇게 일회용으로 된 알코올 수압 판매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소독을 하고, 네, 그렇게 하고요. 자, LED 확대 거울을 사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거울도 보이지만 최소 5배 이상 확대 거울로 구매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렇게 LED 조명이 있는 걸로 하면 훨씬 더 잘 보이거든요. 일단은 처음부터 위를 짜려고 하지 말고 아래 짜는 것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잘 보이는 거리가 있거든요. 초점 잘 보이는 거리를 맞춘 다음에 아래 눈꺼풀을 잡아당겨서 약간 벌리고, 네, 이렇게 잡으시고 이렇게 가장자리부터, 네, 이렇게 하얗게 나와요. 네, 할 때 요 포셉의 안쪽은 이렇게 당겨서 눈꺼풀 안쪽으로 넣으시고 바깥쪽은 너무 끝을 잡으면 이렇게 짜다가 놓치거든요. 놓치면 굉장히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속눈썹 정도 그 높이로 피부 바깥쪽을 잡는 거예요. 포셉 안쪽은 눈꺼풀 안쪽으로 결막 쪽을 잡는 거고, 포셉으로 그쵸? 속눈썹 정도 레벨 정도, 네, 그렇게 짜야지 짜다가 놓치지 않습니다. 위 짤 때는요, 이제 위 상안검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이게 들어 올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검은 동자 닿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포셉을 뒤집어서 마찬가지로 안쪽은 결막 안쪽으로 넣고 바깥쪽은 속눈썹 레벨 정도로 누르셔야지 너무 끝부분을 하면 또 이게 짜다가 놓쳐요. 그러면 아프거든요. 네, 이렇게 촘촘하게 조금씩 나오는 게 보이죠? 네, 하얗게 나와요. 그렇죠. 네, 네.
확대 거울 사용하면 굉장히 잘 보이거든요. 위가 네. 좀 더 어렵네요. 위에 어렵죠. 네. 네, 위 그렇게 짜주시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해주시고요. 이거는 오른손으로 하기 네, 쉽지 않네요. 그렇게. 네. 이렇게 쓰면 네, 네, 되나요?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일 정도. 이게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살살 짜도 잘 나올 때는 굳이 그렇게 세게 짤 필요 없고요. 이게 치약처럼 많이 굳어 있는 경우에는 조금 세게 짜줘야 되고요. 이 위치가 맞나요? 보이시나요? 나오는 게 보이죠? 아래는 확실히 보이고요. 네, 네. 위에는 아래보다 심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보통 위는 잘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살살 짜도 잘 나오고요. 이제 안 좋은 기름들이 나왔으니까 이제 닦아줘야겠죠. 제가 최근에 아이소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아이소프가 이제 티트리올 들어 있어서 살균력을 강화된 제품이라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꺼즈를 꺼내시면 두 장이 붙어 있거든요. 반 뜯어가지고요. 그냥 뜯은 반쪽 가지고 양쪽은 다 닦아주시면 되고요. 거품은 딱 한 2번 정도만 짜겠습니다. 네. 네, 이게 흡수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렇게 너무 거품이 많은 상태에서 닦으면 약간 좀 따가울 수 있어서 충분히 흡수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눈 감은 상태에서 닦는 게 중요하거든요. 눈 감은 상태에서 네, 상한 것 먼저 닦으실까요? 네, 살짝 들어 올리시고 네, 처음에 가로로 눈 감은 상태에서 아래로 살짝 잡아 당겨서 그렇게 닦으시고 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쓸어 내릴게요. 반대쪽 닦을 때는 안 닦았던 부분을 이제 찾아서 이렇게 눈 감은 채로 똑같이 이게 속눈썹 뿌리 있는 눈꺼풀 피부 바깥쪽을 닦는 거지 절대 눈 안쪽 점막을 건드리면 오히려 더 불편하거든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쓸어 내리면서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집에서 짜게 되면은 아무리 깨끗하게 소독하고 하더라도 그래도 약간 균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생제 물약하고 소염제 물약을 드리는데 그거를 그냥 한 번 정도만 좀 넣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사용한 포셉은 반드시 다시 알코올 수압으로 소독해서 보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심한 마이봄샘 기능 부전 환자들이 시행할 수 있는 자가 포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짤 때 아프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짜시고요. 너무너무 아프지만 살살이라도 짜면은 굉장히 도움을 받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